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세종시 귀농 1호시죠. 그 유민식 대표님 딸기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모셔서 딸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귀농 1호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귀농을 생각을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요즘에는 이제 평생 직업이라는 게 사실상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귀농을 결심하게 된 계기도 이제 그런 불안감에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귀농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준비 없이 이제 귀농을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움이 닥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제가 이게 그 촬영 전에 잠시 농장을 둘러보니까 이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한 그런 농장이에요. 이게 서서도 딸 수 있도록 만들었고, 또 장애인 휠체어가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농장을 꾸며 놓으셨는데, 이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 정말 이게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농장들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그런 그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제 귀농하기 전에 이제 뭐 와이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 동의를 했었고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 귀농을 하고 나서는 사실상 여건이 아직 저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바로 시도는 못했었고요. 네. 지역에 이제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같이 받아서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아주 특이해요. 벌통도 놓여져 있고, 또 그 딸기 이 사이에는 또 마늘도 심겨져 있고, 아주 다른 농장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그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던데, 이 딸기 농사 저 보니까 어떠세요? 그 수입이 좀 타산이 맞으시던가요? 뭐 흔히들 이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뭐 처음에 선택하는 게 딸기나 아니면 뭐 오이 뭐 이런 소득작물 위주로 해서 귀농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딸기를 해보니까 이게 뭐 바로 이렇게 막 소득이 바로 이렇게 막 뛰어나게 날 수 있는 그런 작물은 아니고요. 네. 해보니까 재배 기술도 많이 필요하고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1년 내내 이 딸기를 뭐 심고 관리하고 해주는 기간이 1년이 되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3개월 뭐 이렇게 채소하고 그런 작물들보다는 훨씬 몇 배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시네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딸기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과일이라고 분류를 해놓지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이게 채소로 분류가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딸기라는 농사를 지면서 많은 그 시행착오도 있으셨을 텐데,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딸기가 직접 농사 지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보면은 아주 뭐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아주 잘 지셨어요. 이게 뭐 비법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실 수 있으면 소개를 해주시죠. 네. 비법이야, 특별하게 비법이라고 얘기하기는 지금 아직 제가 경력이 아직 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비법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뭐 새 품종을 심어본다든가 해서 잘은 못하지만 일단 뭐 새로운 걸 자꾸 접해서 좀 다르게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시도하고 있고요. 네. 재배 방식이 처음에는 이제 기존에 이제 농업인들한테 많이 배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배우고, 또 제가 또 따로 이제 공부해서 또 접목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젊은 농부시기 때문에 기성의 그 농부인과는 다르게 뭔가 좀 새로운 품종 개발도 하시고 이런 거를 상당히 그 기대감을 갖고 오늘 그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옆에 놓여 있는 그 딸기 품종이, 요것은 서량이고 요거는 이제 킹스베리라는 작품을 갖고 나오셨어요. 예, 그죠? 예. 이게 서량 같은 경우 지금 이 브릭스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제가 로컬푸드에 이 물건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출하할 때 딸기 15.6 브릭스가 나왔었고요. 네, 굉장히 높군요, 당도가. 예,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햇빛이나 뭐 이런 일조량을 어느 정도 충분히 받아서 당도가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이제 나름대로 또 비료 같은 것도 또 잘
섞어서 이렇게 주기 때문에 아직은 뭐 당도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이제 딸기가 6월에 나오는 채소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시간을 초월해서 네. 1, 2, 3월 이때도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는데 네. 이 국향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국산 품종이지 않습니까? 이 저 국향이라든가 서량. 서량이라든가 네. 매향이라든가 이게 다 국산 품종인데 이 서량 같은 경우 원래는 이제 일본의 그 아키메라는 우리가 흔히 장이라는 품종이죠. 그거하고 이제 레드펄이라고 우리가 육보라고 얘기하는 그 두 종을 갖다가 교배해서 나온 품종인데 이 국내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서량 딸기를. 근데 외국에서는 또 이 서량을 별로 또 안 좋아하셔서 네. 이게 수출은 주로 이제 뭐 매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향이 돼서 가고 있는데 지금 사계절 품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혹시 사계절 품종 재배를 해보셨어요? 사계절 품종은 아직 지금 저희가 뭐 농장 크기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 품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직 안 되고요. 저희는 지금 일단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곳에도 지금 전량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부분은 없고요. 뭐 향후에는 앞으로 뭐 품종 개발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새로운 작물들을 심어서 또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해야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예, 그렇게 돼요. 다행스럽게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자루 이제 거의가 다 국산 품종이에요. 이제 사계절 품종 같은 경우도 뭐 고하라든가 관하라든가 이런 품종 자체가 이종란 박사가 이제 개발한 거니까 우리나라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외국 품종도 있죠. 사계절 중에는 뭐 몰란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고요. 트리파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국산 품종을 이제 장인 정신을 가지고 네. 좀 이제 개발을 좀 하시면서 이제 우리 딸기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우리 젊은 농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어쨌든 이게 딸기가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식용으로 쓴 것이 별로 안 돼요. 역사를 보면은 1806년에 이게 이제 대량 재배가 시작이 됐으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20, 30년대에 들어왔는데 실제 우리나라가 이 딸기 재배한 것은 1943년입니다. 뭐 잘 아시겠죠. 뭐 딸기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긴 읍이라는 데서 처음으로 이제 재배를 했으니까요. 통일 딸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그게 이제 경상도에서 봄에 이제 모종을 해서 북한에 평양 남세 연구소라는 데로 보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길러서 가을에 이제 우리한테 오는데 2016년에 보니까 뭐 6천 주를 보냈더라고요. 6천 주 보내서 4천 주가 제대로 자라서 왔던데 이게 이제 통일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바니까 이 통일과 관련된 그런 딸기 품종도 좀 개발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워낙 뭐 유능하시다고 소문이 나 있어요. 우리 유민식 대표는. 그래서 기대감이 참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게 이제 딸기 그러면은 이게 보관 방법도 좀 잘 이게 오랫동안 보관이 어렵잖아요. 예, 딸기 같은 경우는 보관 자체는 오래 가지 못하고요. 일단 보통 이제 소비자들께서 구매를 한 다음에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네. 냉장고에다 보관하시면은 오히려 더 맛도 떨어지고요. 실온에다가 그냥 보관을 하시는데 보통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 3일 정도 안에는 드셔야 되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까지도 가고 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이제 장기적으로 보관하시려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수출할 때 이제 주로 많이 쓰시는 방법이라 네. 일단 여기에는 지금 생과로 드시기에는 아직 맞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딸기를 보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데 이게 잘 고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게 딸기를 맛있는 걸 고를 수 있을까요?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꽃받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습기가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습기가 꽉 찬 딸기들이 이제 당도가 특히 좋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보시다시피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딸기 선별을 할 때 숙기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당도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딸기 따시는 분들은 약간 좀 완전히 완숙이 돼서 따기에는 조금 무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따는 편이고요. 네. 예,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소비자들이 직접 드시기 때문에 완숙된 딸기들을 원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어디 이제 공판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데는 뭐 보통 한 2, 3일 정도 소요되니까 약간 조금 더 덜 익혀서 이렇게 내보내는 게 기존의 이제 방식이죠. 그렇군요. 이 딸기를 먹으면 어느 점이 좋다라는 것도 좀 PR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딸기가 상당히 그 인체에 이로우니까요. 아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뭐 정확하게 뭐 어디가 좋다라고까지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일단 이게 뭐 엽산도 풍부하고 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면 좋고 감기 드신 분들도 그렇죠. 드시면은 효과가 훨씬 좋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지금 와이프가 요즘에 감기가 걸려서 네. 딸기를 요즘에 본인 딸기를 스스로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이제 피부 미용도 좋고 이게 이제 비타민 C가 이게 100g당 62mg이니까 이게 그 레몬보다 높아요. 레몬보다 높고 이게 또 일라직산이라는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암세포를 억제하는 거라서 항산화 쪽에도 이게 아주 좋고 암 예방에도.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 상당히 그 인체에는 이롭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고 딸기를 많이 사 드시면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건강하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이거 드시면. 그리고 또 암 예방도 되고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기 농사를 짓다 보면 이게 병에 또 이게 어쩌 보면 약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줄기 자체가 가늘기 때문에 뭐 역병이라든가 무향병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 보면은 그 뿌리에 파리가 생긴 작은 뿌리, 예, 그 병도 있고 또 탄저병도 있고 그런데 이 아주 이 실하게 생겼어요. 병이 전혀 안 걸리게끔 그 농사를 잘 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떻게 하면은 병이 안 걸린다라는 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농부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뭐 저도 뭐 병에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일단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뭐 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예습을 하는 것처럼 예습을 해야 뭐 공부를 잘하듯이 그렇죠. 예, 미리 방제를 해야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인정한 그 허용 기준에 맞춰서 적정하게 예방만 해주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병 없이 건강한 딸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그거죠. 예, 이미 걸리고 나서는 뭐 회복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고 저 역시도 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맨날 고생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을 자꾸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농장을 둘러보니까 뭐 병 걸리는 딸기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 아주 관리를 참 잘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이제 딸기가 이렇게 오늘날 우리한테 먹거리로 오게 된 거를 배경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1712년 얘기인데 당시 이제 프랑스라는 나라가 루이 14세가 지배를 하는데 이 스페인이라든가 기타 국을 식민지화를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 국왕으로 자기 손자 그 펠리페 5세를 갖다가 보냈어요. 근데 이게 늘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스파이를 하나 보내요. 그게 프랑스 육군 중령인데 정보국 수수계예요. 이게 아메데 프랑스와 프레지에라는 이 스파이를 보내서 이 사람이 매일마다 그 남미 칠레 해안가를 가서 이 야생 딸기를 계속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딸기 기록만이 아니라 대포수가 몇 개가 있고 병력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고 병참 활동은 어떻게 하고 이걸 다 기록해서 이제 그 프랑스 본국에 보내는데 이게 1714년에 이제 임무를 마치고 와서 자기가 이제 기록을 했던 것들을 책으로 출간을 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갖고 온 딸기를 갖다가 심었어. 프랑스 파리에다가. 근데 먹을 수가 없는 파리. 이게 딸기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모집을 해요. 이거를 먹을 수 있는 그 딸기를 좀 만들어 봐라. 그랬더니 영국에서 그 이 학자가 하나 와요.
그 사람이 이걸 갖다가 남미 그 칠레의 그 야생 딸기하고 북미의 그 버지니아 야생 딸기하고 교접을 해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먹는 식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 이 품종 하나하나가 개발되는 과정이 어느 때는 뭐 소설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제 한 200여 년 전부터 이게 우리가 재배를 해서 먹기 시작하는데 이 농사를 지는 과정에서 보면 이런 부분은 내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딸기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농부들께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왜 이제 저도 이제 딸기도 직후 여러 가지 농사를 했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바로바로 발생되는 부분은 그 각 농가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뭐 흙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뭐 이제 뭐 딱히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제 그 환경에 맞춰서 그때그때 이제 모르면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 100%다 알고서는 딸기를 재배하는 게 아니고 주변 뭐 농가분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배우고 하는 부분이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은 직접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전화 통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영상 통화도 해보기도 하고 직접 가보기도 하고 해서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어느 점이 뭐 개선돼서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8년 농사를 지셨어요? 예, 그죠? 총 8년인데 딸기 농사는 지금 이제 5년 정도 5년. 됐고요. 5년 정도 지시면 이제 어느 정도 노하우도 축적이 됐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농사를 지면 질수록 지금 더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아무것도 이제 모르고 시작했거든요. 농사에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쟁기 하나, 호미 하나 다 사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다 물어보고 시작했었을 때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시키면 다 했어요. 모르고 네. 모르고 다 시키면 다 했는데 그때는 이제 하면 뭔가 나오니까 기분이 좋았고 재배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씩 한 해 하나 이제 작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작년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안 되더라. 똑같이 안 되고 뭐 또 이상한 게 또 발생이 되고 하면 할수록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딸기 농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매년 하면 할수록 매년 공부해야 되고 네. 매년 뭐 농업인 대학도 한번 가보고 싶고 지금 내년엔 또 마이스터 대학도 한번 들어가서 딸기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역시 그 일반 그 농부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이 딸기 농사뿐이 아니라 다른 농사도 좀 더 확대해서 지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고추 농사를 졌어요. 그렇죠. 고추 농사만 5,000평을 졌는데요. 아마 고추 농사 5,000평 지니까 여기 그때는 연기군이었죠. 연기군에서 가장 크게 고추 농사를 짓는 그렇겠네요. 농가가 됐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고추 농사 뭣도 모르고 둘이서 두 부부가 시작했으니 그 5,000평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심었어요. 심었다가 가진 고생 다 하고 이제 막 고추는 나오는데 이걸 딸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사람은 사야 되면 또 인건비도 많이 네.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하다가 좀 안 좋게 이제 또 나름대로 또 실패도 보고 수확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나왔는데 수확물은 나왔는데 수확을 못해서 고생도 해봤고 막 여러 가지 뭐 참깨도 심어보고 고구마도 심어보고 감자, 고구마, 뭐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안 심은 품종이 없을 거예요. 야채도 그렇고 예전에는 로컬푸드에 또 한참 또 생각이 있어갖고 하우스 한 동에다가 36가지 작물을 한번 나눠서 심어보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했는데 몸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젊었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365일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빨리 자리를 잡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했는데 한 4년, 5년 지나니까
이제 뭐 이렇게 몸이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뭐 음. 몸도 뻐근하고 맨날. 예. 그래서 아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 그래서 좀 이제 계속 줄여 나가다가 올부터는 이제 딸기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앞으로도 이제 딸기만 계속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럴 생각인데 이게 지구 환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여기도 지금 제주도에서 심었던 작물들이 지금 전라도 올라오고 쪽이나 있죠. 네. 경상도 쪽까지도 다 네, 올라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저희도 이게 언제까지 가능하다라고는 뭐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또 다른 작물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여기에 맞는 환경에 맞게끔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딸기 하나로 안주하고서는 계속 갈 생각은 없고요. 환경이 바뀌면 또 그 환경에 빨리 적응해야 되는, 그렇죠. 예, 카멜레온처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영국인 그 필립 밀러가 이거를 이제 교배의 종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딸기를 먹게 되는데, 이 그 사람이 했던 그 이상의 뭔가 좀 원래 또 엘리트시고 이제 농사를 지면서 점점점 더 어렵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많은 것들을 축적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노하우들을 좀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좋은 품종으로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좀 쓰시면 좋겠다. 더군다나 뭐 우리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세종시뿐이 아니라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을 거예요. 워낙 뭐 이 딸기 농사 맛있게 잘 지는 걸로 유명하시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이 뭐 딸기 농사 짓는 사람 추천을 좀 해달라 그러면은 우리 그 유 대표님을 얘기하실 정도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은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방송사에서도 유 대표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 동안에 이제 그 이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마무리 발언으로 좀 네. 내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뭐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가, 아니면 뭐 시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지원을 좀 어떤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든가, 이 바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딸기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저도 역시 지금 8년 전에 이제 귀농을 했던 귀농인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귀농이 별로 이렇게 뭐 크게 붐이 안 일었을 때 귀농을 한 상태였는데, 정부의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귀농을 하게 됐고, 뭐 도움도 받고 나름대로 이제 시작했지만, 지금 이제 8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귀농 뭐 베이비부모 세대들도 한참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젊은 청년 귀농인들도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귀농을 이제 섣불리 생각하고 나 할 거 없으니까 귀농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로 백전백패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정말로 준비를 뭐 한 10배, 20배 정도 더 노력해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절대 정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언제든지 누가 뭐 조언을 뭐 얻고자 하신다면, 뭐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귀농했던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또 같이 또 어떤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 부분에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으니까,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귀농을 하지 않았으면, 네. 이제 제가 8년차 귀농인으로서 하는 이제 마지막 이제 뭐 당부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유민식 대표님을 모시고 딸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정말 기대가 되는 아주 멋진 젊은 농부입니다. 여러분들 그 딸기 많이 사잡수셔서 건강 유지하시고요. 또 우리 이 나라가 딸기 수출국으로서의 그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